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속 가능한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일을 오래 하고 싶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지만 정작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은 근성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버텨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먼저 줄여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못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현장에서 오래 못 가는 경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은 많고 현장은 계속 잡히는데 뭔가 판단이 먼저 무너집니다. 수입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리가 안 돼서 지치게 됩니다. 네. 이 버티는 기준 자체가 매출이 아닙니다. 많이 벌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기준은 좀 다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쓰는지, 일주일에 몇 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 매출이 늘어도 지속성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버티는 기준은 총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러면 줄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요소들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속성을 만들려면 먼저 줄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일정. 기준 없는 추가 작업. 낮은 단가 현장.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피로가 계속 누적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일정과 체력의 균형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하루 일정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관리 가능한 선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단가와 대응 기준이 무너집니다. 결국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버티는 구조는 선택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는 특별한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받지 않을지, 어디서 선을 그을지, 이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일을 잡는 구조는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네. 그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거는 교육할 때 얼마를 벌 수 있나요? 질문하는 것보다 1년을 버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면 확장은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속성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감입니다. 빨리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리듬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일정, 단가, 대응 기준이 같은 방향으로 유지될 때 구조는 안정됩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기 청소를 예를 들자고요. 전기 청소가 평균 가격이라는 게 전기 청소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100평짜리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평균 가격이 시간당 3만 원, 4만 원꼴이야. 근데 그 초보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어찌됐든 이 오더를 잡기 위해서 시간당 2만 원, 15,000원, 만 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깨져요. 예,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만약에 똑같은 사무실을 갔어요. 만약에 A라는 사무실을 제가 가서 정상적인 견적가로 견적을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무실이 2시간 걸려서 시간당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가 예상이 돼. 하루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주 5일 하게 되면은 20일이니까 200만 원으로 견적을 냈어요. 이 A라는 업체에. 근데 그 다른 업체, 타 업체가, 초보 업체가 와서 이거는 시간당 2만 원꼴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2만 원꼴로 내게 되면 그러면 이 한 달에 이 업체에서는 20일이니까 40만 원의 이 일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만 원꼴 1시간 계산해서. 그렇게 되면 일단 200만 원과 40만 원 이게 갭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저는 당연히 초이스를 받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후발업체, 이 초보업체가 초이스를 받겠죠. 그럼 이 업체가 마냥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실제로 일을 들어가 보면 이게 1시간 안에 안 끝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류비, 본인 인건비, 약품비를 제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지 일을 확장하기 위한 자기 살 깎아먹기라고 해야 되죠. 뭐 그것만 본인만 손해를 봐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시장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본인이 만약에 그런 단가를 받잖아요. 전기청소의 확장성은 소개권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소개받는 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분보다 높은 단가를, 예, 그 분한테 드릴까요? 아니죠. 똑같이 시간당 1, 2만 원짜리로 소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분은 확장을 하더라도 수익성은 최저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평균 단가가 4, 5만 원짜리 계약권을 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들어가신 게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 요즘 뭐 입주 청소가 제가 말씀드리는 좀 발을 당기기 좀 쉬운 시장이에요. 근데 요즘 입주 청소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그냥 뭐 하루 이틀 일당 다니시는 분들이 마냥 뭐 1, 2년, 2, 3년 한 것처럼 견적을 받아놓고 잠수를 타버리시는 거예요. 예. 요즘 좀 청소 시장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일정 단가 대응 기준이 없으시면 결국에는 당장에는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본인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롱런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롱런을 할 수 없어요. 제풀에 죽는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풀에 죽게 돼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안 잡게 되면은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구조, 기준 이런 말들을 영상에서 많이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해드리면, 지속 가능한 사업은 더 하는 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줄이고 정리하고 기준을 지키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버티는 기준을 매출이 아니라 구조에 두지 않으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정리하느냐, 내가 다 지친 뒤에 깨달으냐의 차이가 사업의 시간을 완전히 바꿉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